자, 오늘 7월 22일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제 뉴스 중에서 이제 큰 뉴스들이 좀 나왔어요. 그렇죠? 큰 뉴스들이 좀 나와서 그 부분에서 시장이 많이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항상 이제 우리가 예전에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트럼프 리스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일단은 트럼프 리스크가 좀 불거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 조금 살펴보면서 일단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에 이제 바이든이 일단 대선 경선에서 일단은 좀 빠지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로 인해서 일단은 시장은 트럼프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대선에서 이제 물러섬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뭐 트럼프를 이긴다 진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일단은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일단은 저번에 토론 결과도 좋지가 않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총격 사건도 있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조금 이번 대선에서 이기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유권자들이라든지 당원들이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수행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많았죠.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이제 81세를 맞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은 일요일에 대선 캠페인을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트위터 계정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바이든은 1월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는 다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일단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일단 하면서 일단은 대선 레이스에서 일단은 하차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나타나고 있죠.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화당이 지지하고 있는 부분의 정책들, 느슨한 재정 정책, 그리고 높은 무역 관세, 그리고 완화되는 규제 이런 쪽에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종들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자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시장 안에서는 예전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를 보일 때마다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거기서는 악재가 이제 불거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느슨한 재정 정책은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이 다시금 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 부분 때문에. 그리고 높은 무역 관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동차 관련해서 관세를 10%뭐 매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와 맺었던 FTA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무산될 가능성, 무산이라고 할까요? 이게 철회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미국 현지 내에 투자했던 여러 가지 회사들이라든지 업종들 그쪽은 또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이게 어느 쪽으로 정확하게 방향을 잡을 건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도 일단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는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저번에 얘기를 할 때 김정은하고도 뭐 친하게 지낸다. 김정은이 자기를 엄청 좋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대북 관련된 종목분들도 조금 뭐 이렇게 등락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높고요. 전쟁 관련해서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일단은 종전하는데 뭐 노력하겠다 뭐 이런 얘기 자기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일단 전쟁 끝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도 일단 했기 때문에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도 또 미리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복잡한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이면서 우리 시장은 오늘 1% 이상 조금 좀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시장이 이전에 조정을 받으면서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조정이 우리 파워 트레이딩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시장이 돼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추세가 깨진 지는 여기서 이제 요거 무너지면서 이전에 거래 터졌던 가격권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아래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날 바로 시장은 아래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일봉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도 이렇게 잡혀 있다. 시장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계속 좀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계속 좀 조정을 받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반등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반등을 지금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번 주가 저는 시장이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하고는 완전히 좀 반대로 가는, 그래 시장이 좀 오르면 미친 듯이 한번 종목을 사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그럴 여지 자체는 지금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에서 밑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선, 얘에 대해 이제 상위 추세가 되겠죠. 상위 추세가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눌림으로 끝이 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부분에서는 종목이 추세 자체가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추세도 지금 바로 밑에 붙어 있긴 합니다만은 이탈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중간에 양봉을 이렇게 띄우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계속해서 주가 빠지고 있는 중에 거래가 느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완전히 깨진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현금 비중을 일단 한 50% 정도 일단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현금 50%는 지금 그어드렸던 요 추세선 색깔을 바꿀게요. 빨간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빨간색으로 그어졌던 추세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는 게, 그때 나오는 주도주 중심으로 해서 뭐 공략을 강하게 해보는 게 지금은 답이 아닐까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지금 어제였나요? 우리가 주간파 데이터일 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이제 시장이 이제 반등 기조를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고, 그 반등을 할 때 첫 번째로 있는 저항선이 여기라고 언급해 드렸어요. 여기 저항선만 일단 넘어서면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바로 오전에 거기서 부딪혀서 그냥 무너져 버리고 있는 모습이라서 반등 시점을 이제 논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 시장보다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지금 움직임을 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패턴선이 있고요.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패턴선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패턴선 자체가 거의 다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해서 이제 누가 봐도 아래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을 이제 배제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부분. 두 가지에서 이제 반등 포인트 자체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피보나치입니다. 피보나치로 반등 포인트를 잡아보니까 지금이 딱 반등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일단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반등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세가 전환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지금 전환되어야 되는 추세는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이 추세니까 기억은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마지막으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은 패턴을 예전에 시작했던 지수권, 패턴 시작했던 지수권이 786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지노선은 786포인트로 잡고 일단 현금 지고 여기에서 일단은 반등이 나와서 단기적인 추세가 전환되면 그 추세를 전환시키게 하는 주도주 중심으로 해서 매수에 진입하는 그러한 식의 전략 자체가 지금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참고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환경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은 좀 많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하는 얘기가 IRS 법안 자체를 뭐 폐기한다, 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친환경 관련된 부분의 어떤 전략 자체, 바이든 행정부가 걸어왔던 그 전략 자체를 전부 다 되돌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환경 관련된 부분은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종목들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 중에서도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의 화석 연료를 일단은 좀 좋게 생각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으로 인해서 2차 엔진 관련된 종목군들도 대부분 다 조정입니다. 에코프로, BM도 조정이고요. 에코프로도 다시금 조정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엔캠도 오늘 다시금 조정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시장 안에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일단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관세 부분을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관세를 올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물가가 어떻게 된다?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물가가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이건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일단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없다, 금리를 낮추기가 조금 어려워진다라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기술주와 바이오 관련된 종목, 소위 말해서 금리가 이제 내려갔을 때 수혜가 되는 이러한 업종군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부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은 IT 관련된 종목부터 시작을 해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까지 대부분은 다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은 흐름이 깨진 건 아닙니다만은 알테오젠도 오늘은 한 3% 정도로 조정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HLB도 일단 조정으로 가고 있고, 삼천당 제약도 상방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조정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시장이 트럼프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2차 전지 좀 피하고요. 반도체를 위시한 기술주 조금 피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은 피해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거는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 아까 얘기를 할 때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현대건설기계를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샀어요. 오전에 다시 샀는데,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은 15% 정도 일단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인프라코어도 오늘은 반등세입니다. 근데 지금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아직 이전 고점을 돌파하기 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다지 강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일단은 보호무역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강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일단은 중국 관련된 견지라든지 하는 부분들, 중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말로 풀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우대 금리 자체를 또 사실상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면서 일단은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을 보게 되면 건설 기계 관련된 종목들하고 조선 관련된 종목이 그 중심에 일단은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고, 이번에 중국의 사실상 금리 인하 부분의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의 수요 관련된 종목일 수 있죠. 아무래도 퍼시픽도 오늘은 강세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IC는 조금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드니까 그런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오늘 시장이 오르고 있는 게 아니고 시장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금 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 종목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종목의 변동성, 그러니까 지금 오르고 있는 부분이 시장하고 같이 종목을 보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오를 때 오르는 종목, 시장이 빠질 때 오르는 종목을 좀 구분하셔가지고 시장 대응을 좀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시장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 같이 한번 힘내서 돌파를 한번 잘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오늘은 시장이 강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저가주로까지는 보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바이넥스 정도만 오늘 한 6% 정도 일단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삼강밴드는 지금 다시 또 출발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죠. 삼강밴드는 지금 아래쪽 확장 정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조선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아래쪽에서 지금 패턴 되는 부분을 일단 돌파를 하고 밀렸다가 다시 또 시작을 하려는 모습이니까 뭐 일단 조선 관련된 종목들을 못 잡으신 분들은 이런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두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은 드니까 참고 일단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그냥 시장이 돌기 전까지는 그냥 현금 들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시장이 이제 상방으로 전환됐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면 이런 쪽도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KTNG인데요. KTNG는 담배 만들고 인삼 만드는 회사죠. 홍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추세는 일단 넘었어요. 그렇죠? 넘고 난 다음에 지금은 패턴선 근처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트럼프가 어떤 리스크를 가져다 대든지 간에 그거하고 관계없는 종목이죠. 시장 안에서 차라리 관계없는 종목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답일 수는 있어요. 근데 KTNG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배당 수익률이 5.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쉽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했다가 만약에 수익이 안 나면 배당 받고 버티는, 그렇죠? 그러다 수익이 나면 차익 실현하는 그런 식의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팔아서 매매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지금 시장을 잘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그런 식의 전략들은 계속해서 제가 유튜브라든지 여러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수익 내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지금 시장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할 게 없는데 굳이 만들어서 하시지 마세요. 할 게 없는데 굳이 만들어서 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